오늘 미 대선의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가 진행됐습니다. 어제 플러싱에서 커네티컷주 모이간선 카지노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눈길에 전복돼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카 바이러스 대응에 약 18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 3순위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가 완전히 오픈됐습니다. 조세 당국의 세금 추적을 피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미 대선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가 열렸습니다. 앞서 아이오와 코커스와는 달리 뉴햄프셔는 무소속 유권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샌더스와 트럼프의 승리가 예상된 가운데 예비선거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9일 0시부터 시작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오후 7시까지 진행됐습니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아이오와 코커스와 함께 대선 향방을 전망하는 잣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가 중부지방의 민심을 확인하는 경선이라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는 동부의 표심을 알 수 있습니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정말 치열하게 후보들 간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7시까지가 투표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 마르코 루비오가 아이오와 성적을 유지할 건가, 그리고서 힐러리가 샌더스하고 격차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뉴햄프셔 결과를 가지고서 앞으로 1년 동안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그 순리대로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결판짓는 게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입니다. 저는 지금 뉴햄프셔 맨체스터 시티의 어느 한 투표소 앞에서 지금 이 투표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8일 발표된 CNN의 뉴햄프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54%의 지지율로 40%에 그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앞섰습니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가 31%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고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과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이 각각 15%와 13%로 2위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편 프라이머리는 코커스와 달리 투표 방식이 단조롭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로 후보를 선택하면 그 결과가 대의원 확보로 이어집니다. 뉴햄프셔는 정당을 선택하지 않은 무소속 유권자도 당일 투표소에서 정당을 선택하고 투표할 수 있는 만큼 무소속 유권자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플러싱에서 커네티컷주 모이간선 카지노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눈길에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약 30여 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8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커네티컷주 모이간선 카지노로 향하던 달리아사 소속 관광버스가 8일 낮 12시 25분쯤 눈길에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는 커네티컷 뉴헤이븐 동쪽 메디슨 인근의 95번 고속도로 북쪽 방향 60번과 61번 출구 사이에서 54명의 승객을 태우고 카지노로 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30여 명의 부상자들은 인근 여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최소 8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해당 지역에는 수시간 동안 눈이 내려 2에서 3인치가량의 눈이 도로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2003년에도 뉴저지주 아틀랜틱시티 카지노로 향하던 같은 회사 소속 버스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에서 충돌 사고를 일으켜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당한 바 있습니다. 앞서 2011년 3월에는 모이간선 카지노에서 뉴욕으로 오던 월드와이드 투어 소속 관광버스가 95번 고속도로에서 도로 표지판 기둥과 부딪히며 전복돼 1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올여름 모기가 급증하면 감염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는 지카 바이러스 대응에 약 18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약 18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긴급 지원금에 대한 조속한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연방 의원들도 오바마 행정부의 구체적 대응 방안을 촉구했기 때문에 지원 예산안은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원금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모기 방역 작업과 백신 개발, 감염 검사 확대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저소득층 임신부에게 무료 감염 검사와 감염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인 이집트 순모기가 활동하는 오는 봄과 여름을 대비해 위험군 중심의 모기 퇴치 작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 2억 달러는 백신 개발 연구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지원금과 인력을 투입하고 개발 작업이 가속화되면 이르면 오는 8월 전 백신 개발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8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가 완전히 오픈됐습니다. 우선일자에 관계없이 노동 허가서를 받은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취업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를 비롯한 취업이민 모든 순위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가 완전 오픈됐습니다. 취업 3순위를 포함한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3월에 1단계인 노동허가서를 받은 경우 2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워크퍼밋과 사전 여행허가 신청서도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영주권을 받기 이전이라도 합법적인 취업은 물론 외국 여행도 가능해졌습니다. 취업 3순위는 또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도 2016년 1월 1일로 공시돼 전달보다 3개월 진전됐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는 사전 접수 허용일자가 전면 동결됐지만 영주권 판정일자는 소폭 진전했습니다. 특히 가족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부분 영주권 판정일자는 한 달 앞당겨진 2008년 8월 8일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153명에 달했는데요. 대부분 조세 당국의 세금 추적을 피하는 고소득자들이라는 분석입니다. 연방국세청이 8일 발표한 2015년 시민권 반납 명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153명이 넘는 한인들이 시민권을 반납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14년에 102명과 비교하면 51명 증가하고 무려 50%나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미국 전체 국적 포기자 4,279명 중 3.5%를 차지했습니다. 한인 인구 비율은 미국 인구 중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국적 포기율은 매우 높은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한인을 포함한 미국 국적을 포기한 전체 국적자 또는 장기 영주권자도 사상 최다인 4,279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적 포기는 2013년부터 3년 내리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근 7년 사이 무려 18.5배나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적 포기자들의 상당수는 연간 소득이 9만 7,600달러가 넘는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등 해외 금융계좌에 5만 달러 이상을 예치해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IRS에 통보되고 은닉재산의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납세자들의 발에 불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군 징병 등록 프로그램에 여성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 시에는 여성도 강제 징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연방하원에서는 관련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징병 등록 프로그램은 유사시 군병력 징병을 위한 법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18세에서 25세 남자라면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징병 후보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고의로 등록을 거부하면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시민권 발급도 거부됩니다. 징병 등록 프로그램은 현재 남자에게만 의무가 있지만 여성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미군 수뇌부와 정치권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 하원에서는 징병 등록 프로그램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징병 등록 프로그램 대상이 된다는 것이 병역 의무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여성들도 추첨을 통해 강제 징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안에 공화당 대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과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은 강하게 반대하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A&P 슈퍼마켓이 파산한 뒤 수천 명의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요. 그로서리 종업원 보호 조례안이 드블라지오 시장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업소가 매매되더라도 새 업주는 기존 종업원들을 9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대형 식품업소 종업원 해고를 제한하는 그로서리 종업원 보호 조례안이 빌 드블라지오 시장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조례안은 9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식품업소를 인수하는 새 업주가 기존에 채용된 종업원을 최소 9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 연면적이 10,000스퀘어피트 이상이고 식료품 판매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업소에 해당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서명을 마친 후 업주가 바뀐 뒤에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나 새 업주로부터 능력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업소 매매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억제하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례안을 어기고 적발될 경우는 업주는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대형 크레인 운행 규정이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시속 20마일 이상의 바람이 일정하게 불거나 30마일 이상의 강풍 예보가 내려지면 이동식 크롤러 크레인은 운행할 수 없습니다. 7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악천후시 크레인 운행 제재 규정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로어 맨하튼에서는 15층 높이 규모의 대형 크레인이 강풍에 쓰러지며 아래에 있던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새 규정은 8일부터 발효됐고 시속 20마일 이상의 바람이 일정하게 불거나 또는 30마일 이상의 강풍 예보가 내려지면 무한궤도로 주행하는 이동식 크레인인 크롤러 크레인을 운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시속 30마일 이상의 바람이 실제로 측정되거나 40마일 이상의 강풍 예보가 발생해야지만 운행을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도 대폭 인상됐습니다. 악천후시 규정을 위반하고 크레인을 운행하면 벌금이 기존 4,800달러에서 $10,000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또 악천후시 건설 현장 인근에는 경찰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보다 정확하고 조직적인 사고 예방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원숭이의 해 설날을 맞아 노인센터 2층 강당에서 설날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노인센터와 윌샤은행의 공동주최로 열린 행사에는 400여 명의 노인들이 참여하고 따뜻한 명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고유 명절 중에 하나인 설날. 노인센터에서는 2016 설날 큰 잔치가 개최됐습니다. 행사 시작 전부터 400여 명의 노인들이 자리를 빼곡히 메워 북적거리는 명절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 생활에서 바쁘다 보면은 노인들을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발굴해야 되겠다. 그렇게 발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센터의 장구반 클래스 수강생들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행사가 시작됐고 이어 노인센터의 박형만 이사장과 김현명 LA 총영사, 로렌스한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의 공동주최인 윌샤은행도 행사 후원금을 노인센터 측에 전달했습니다. 아무래도 고향을 떠나서 멀리 이국에서 이렇게 구정을 맞는 설날을 맞는 우리 타운의 어르신들을 좀 즐겁게 해드리고 또 멀리 있어도 역시 고향에 있는 것 같은 흐뭇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20명의 윌샤은행 자원봉사자들.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푸짐한 음식을 나눠주며 따뜻한 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인타운 관할 지역인 올림픽경찰서의 서장과 신임 부서장도 오늘 노인센터를 방문해 노인들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특히 최근 새로 부임한 팀 노트캐스트 부서장은 앞으로 서장을 도와 한인타운의 치안 강화에 힘쓰는 것은 물론 노인들의 안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센터의 설날 큰 잔치. 한국의 대표 고유 명절인 설날을 기념해 노인들에게 고국의 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몸에 음료수 캔이 척척 달라붙는 남자가 있는데요. 이 특이한 능력 덕분에 엄청난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눈밭을 구르는 판다의 귀여움에 도전하는 사람들까지 화제의 인물들을 만나봤습니다. 정수리에 붙어 있는 플라스틱 병. 힘껏 잡아당겨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굴에 붙인 음료수 캔도 희한하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It doesn't have to be a can. Some's it flat even. I just go like this and it sticks. This is why I use hands free. 머리에 캔이 잘 붙는다 해서 일명 캔 헤드로 불리는 키튼 씨의 신기한 능력은 23년 전 야구장에서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And all of a sudden they hit a home run. I went up to grab it, missed it, and then I was like, where's my drink? Everybody was laughing because it was stuck to the back of my head. 마치 진공 청소기처럼 물건을 빨아들이는 특이한 능력 덕에 유명 토크쇼에도 출연한 키튼 씨. Now it's turned into a business where I actually promote people's companies all the time, different companies, just to wear their name on my cans or on the shirts. 일주일에 $8,000를 버는 사업가로도 성공했습니다. 미국 동부에 폭설이 내리던 날, 판다 TNTN이 푹신한 눈밭을 이리저리 구르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던지 판다 탈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TNTN의 앙증맞은 모습을 따라하고 나섰습니다. This is Manny from North Carolina on the Manny Channel, and I'm challenging you, Tan. 인간 판다는 호기롭게 눈밭을 굴러보지만 결국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눈 대신 모래사장을 뒹굴며 도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나마 좋은 평을 들은 건 메릴랜드에 사는 페레즈 씨. 눈이 가득 쌓인 눈밭을 뒹굴며 기뻐 어쩔 줄 모르는 TNTN을 가장 잘 따라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도에 사는 수타 씨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손가락, 발가락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선천성 기형인 다지증 때문인데 손가락이 14개, 발가락도 14개입니다. With 14 toes and 14 fingers. So we found out that Mr. Devendra is a carpenter, so his 14 fingers have certainly not stopped him. 그가 일할 때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어딜 가나 특별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그에게는 여분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장애가 아닌 축복이라고 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서민 임대아파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에는 중국어와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를 비롯한 한국어 서비스도 게시됐습니다. 뉴욕시 주택개발공사는 맨하탄을 비롯한 시내 5개 보로 전 지역에서 서민 아파트에 대한 신청서를 시기별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뉴욕시 거주민이라면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고 평균 월 임대료는 $500에서 $1,500 정도입니다. 매년 2월 4일은 WHO가 지정한 세계 암의 날입니다. 세계 암의 날을 맞아 한인 등 아시안을 위한 폐암 정보 웹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제약회사 베링거 인겔하임이 제작한 웹사이트에는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이제 폐암을 제대로 보자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아메리칸 암 소사이어티에 따르면 폐암이 아시아계 미국인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며 간암과 대장암을 합한 것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15분쯤 퀸즈 잭슨하이츠 라과디아 랜딩라이츠 공원에서 조깅을 하던 한 19세 여성이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칼부림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20대 초반 히스패닉 남성으로 추정되고 조깅을 하며 지나가는 여성의 왼쪽 허벅지를 날카로운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사건 당시 용의자는 검은색 바지에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한인 10대 여성이 메릴랜드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7시 30분쯤 19세 에스더 조 씨는 2004년형 기아 옵티마를 타고 운전하던 중
I-70 고속도로 서쪽 방향 다운스빌 파이크 출구 1차선에서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차는 전복됐고 조 씨는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트럭 쪽을 향하다 통제력을 잃고 방향을 바꾸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1에서 2인치의 눈이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4도, 섭씨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추운 가운데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